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말이 많아지기보다 말할 이유가 줄어듭니다. 젊은 날에는 억울함을 참지 못해 증명하려 애썼고 무시를 당하면 목소리를 높여 존재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당신에게 다른 답을 건넵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드러나는 무게, 굳이 다투지 않아도 바뀌는 판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산이 유배지에서 배운 것은 세상을 이기는 법이 아니라 스스로를 낮추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조롱 속에서도 글을 썼고 고립 속에서도 중심을 세웠습니다. 그 중심은 소리로 증명되지 않았고 오랜 침묵 끝에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었습니다. 노년의 힘은 빠른 반응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자리에서 나옵니다. 무시를 바로잡겠다고 애쓰는 순간 당신의 품격은 상대의 말에 끌려갑니다. 대신 한 발 물러서 조용히 판을 바꾸십시오. 중심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 흐름을 바꿉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의 자리를 다시 고요히 바라보며 말이 아닌 중심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길을 함께 걸어가 보시겠습니까? 1. 무시를 해명하지 말고 중심을 단단히 세워라. 젊은 날에는 억울함을 풀지 못하면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가볍게 대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잡아야 속이 시원해집니다. 그러나 세월은 한 가지를 가르칩니다. 모든 무시에 반응하는 순간 당신의 중심은 상대의 말에 묶인다는 사실입니다. 탐욕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되고 분노는 그 탐욕이 좌절될 때 솟구칩니다. 거짓된 생각은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집착에서 자랍니다. 다산이 유배지에서 깨달은 것은 세상을 설득하는 법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스리는 법이었습니다.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은 해명하지 않아도 결국 무게로 증명됩니다. 전남 강진의 작은 읍내에서 은퇴한 교장 이성호는 동창 모임에 나갔다가 모욕에 가까운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할 일도 없으니 심심하시겠어요. 순간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 정도로 보였나? 아내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굳이 설명해야 하나요? 며칠 뒤 이성호는 동네 도서관에서 아이들을 위한 무료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남은 시간을 가르치는데 쓰겠소.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다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무시하던 이들도 조용히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해명보다 행동이 판을 바꾼다는 것을. 말로 이기려 하지 말고 당신의 시간을 어디에 쓸지 결정하십시오. 반응을 줄이고 실천을 늘리십시오. 중심을 지키는 하루가 쌓이면 평판은 저절로 달라집니다. 2. 분노를 앞세우지 말고 거리를 지켜라. 노년의 상처는 대개 가까운 곳에서 옵니다. 자식의 무심한 말, 오래된 친구의 가벼운 농담. 그 순간 분노가 올라오고 관계를 단번에 끊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 그러나 분노는 당신을 잠시 강하게 만들 뿐 오래 지켜주지 않습니다. 집착은 왜 나를 존중하지 않느냐는 기대에서 시작되고 그 기대가 무너지면 고통이 커집니다. 다산은 인연의 무게를 알았기에 모든 관계를 붙들지 않았습니다. 품격 있는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는 기술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박정숙은 68세. 두 아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는 그냥 쉬세요. 요즘 세상은 엄마 세대랑 달라요. 그 말이 마음을 찔렀습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다음날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가 틀렸다고 말하려는 건 아니다. 다만 나도 내 삶이 있다. 그리고 주 3후에 문화센터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처음엔 무심했지만 어느 날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표정이 좋아요. 박정숙은 알았습니다. 붙잡지 않고 거리를 지키는 것이 오히려 존중을 불러온다는 것을.
가까울수록 선을 분명히 하십시오. 기대를 줄이고 당신의 시간을 지키십시오. 관계는 설득으로 유지되지 않고 균형으로 유지됩니다. 3. 말이 아닌 무게로 판을 바꿔라.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영향력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힘은 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존재의 무게에서 나옵니다. 망상은 나는 이제 쓸모없다는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그 생각이 쌓이면 무지와 체념이 자리 잡습니다. 하지만 다사는 가장 고립된 자리에서 가장 많은 글을 남겼습니다. 그는 권력을 잃었지만 중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무게는 직책에서 나오지 않고 수신에서 나옵니다. 대전에서 72세의 최영수는 은퇴 후 모임에서 점점 말이 줄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자리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 후배가 물었습니다. 왜 요즘은 조용하세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들을 것이 많아서. 대신 그는 매일 새벽 같은 자리에 앉아 글을 썼습니다. 지역신문에 실린 그의 칼럼이 화제가 되자 사람들은 조언을 구하러 찾아왔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높인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흔들리지 않는 자리를 지켰을 뿐입니다. 말을 줄이고 기준을 세우십시오. 중심이 단단해지면 주변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노년의 힘은 증명이 아니라 축적입니다. 4. 인정받으려 애쓰지 말고 스스로를 높여라.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인정에 예민해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성취로 평가받았지만 은퇴 이후에는 자리를 대신할 이름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더 설명하고 더 보여주고 더 말하려 합니다. 그러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또 다른 집착이 됩니다. 집착은 상대의 눈을 기준으로 자신을 재단하게 만들고 그 순간 중심은 흔들립니다. 다사는 벼슬을 잃었지만 자신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글을 쓰며 스스로를 단련했습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진짜 품격은 타인의 박수에서 나오지 않고 스스로를 다스리는 시간에서 나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김태훈은 65세 대기업에서 임원을 지냈습니다. 은퇴 후 모임에 나가면 사람들은 묻습니다. 요즘은 뭐 하십니까? 그는 괜히 직함을 강조하며 과거를 설명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어느 날 딸이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때 이야기를 할 때보다 지금 책 읽을 때 더 멋있어요. 그 말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를 증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고 저녁에는 지역 청소년들에게 멘토링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그의 태도가 그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높이는 방법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무엇을 반복하는지, 어떤 말을 삼키는지에서 드러납니다. 인정받으려 애쓰지 말고 당신의 기준을 올리십시오. 5. 억울함을 붙들지 말고 판을 새로 짜라. 노년의 고통은 과거의 억울함을 오래 붙드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때 내가 더 잘했는데, 내가 아니었으면 그 일은 불가능했는데. 이런 생각은 무지처럼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현재를 갉아먹는 집착입니다. 억울함은 정의처럼 보이지만 결국 당신의 시간을 빼앗습니다. 다사는 유배지에서 억울함을 글로 풀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로운 학문을 정리하고 제자를 키우며 다른 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자리로 돌아가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설 수 있는 다른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광주에 사는 오명자 70세. 젊은 시절 남편 사업을 도왔지만 공은 남편의 이름으로만 남았습니다. 은퇴 후에도 친척 모임에서는 늘 남편 이야기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분노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말했습니다. 명자야, 그 일은 이미 지나갔어. 이제 내 이름으로 무언가 해. 그 말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오명자는 작은 공방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시간이 그녀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몇 달 후 사람들은 남편이 아닌 그녀의 이름으로 공방을 찾았습니다. 억울함을 붙들던 손이 이제는 새로운 삶을 짓고 있었습니다. 과거를 바로잡으려 하지 말고 현재를 새로 짜십시오. 억울함은 당신을 묶지만 창조는 당신을 풀어줍니다. 판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리는 것입니다. 6. 소리내어 맞서지 말고 침묵으로 흐름을 바꿔라. 침묵은 약함으로 오해받기 쉽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젊은 세대의 거친 말에 반박하지 않으면 더 무시당할 것 같다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모든 말에 답하는 것은 힘이 아니라 소모입니다. 분노는 순간의 쾌감을 주지만 이후에 남는 것은 피로입니다. 다사는 모욕 앞에서 침묵을 택한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 침묵은 포기가 아니라 계산된 거리였습니다. 말로 싸우지 않고 시간을 아껴 더 큰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대구에 사는 이준호, 74세. 아파트 입주자 회의에서 한 젊은 입주민이 말했습니다. 어르신들은 요즘 상황을 잘 모르시잖아요.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이준호는 바로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며칠 뒤 다시 회의에서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자료를 함께 보시지요. 그의 말은 짧았지만 근거는 단단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그 젊은 입주민이 먼저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경솔했습니다. 이준호는 알았습니다. 감정으로 맞서지 않고 준비로 응답하는 것이 더 큰 힘이라는 것을. 모든 말을 즉시 바로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필요한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십시오.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이 결국 흐름을 바꿉니다. 7. 조급함을 버리고 시간을 아군으로 삼아라. 노년의 불안은 대개 시간에서 옵니다. 남은 날이 줄어든다는 생각은 사람을 조급하게 만들고 조급함은 판단을 흐립니다. 빨리 인정받고 싶고 빨리 결과를 보고 싶고 빨리 오해를 풀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조급함은 탐욕의 다른 이름입니다. 탐욕은 더 많이 가지려는 욕망만이 아니라 더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서도 자랍니다. 다사는 유배지에서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돌아갈 날을 재촉하기보다 그곳에서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했습니다. 그는 시간을 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그의 글은 시대를 리얼을 넘어 남았습니다. 중심을 지키는 사람은 조급함 대신 축적을 선택합니다. 인천에 사는 69세 한용수는 은퇴 후 작은 농장을 시작했습니다. 첫해 작황이 좋지 않자 그는 불안해졌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괜한 짓을 하는 건가? 주변 사람들은 수익을 물었습니다. 그는 점점 조급해졌고 비료를 과하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더 나빴습니다. 그때 이웃 노인이 말했습니다. 땅은 사람 마음을 닮아요. 조급하면 숨이 막혀요. 그 말에 한용수는 속도를 늦췄습니다. 수확량은 바로 늘지 않았지만 토양은 서서히 살아났습니다. 3년이 지나자 그의 농장은 동네에서 가장 안정된 곳이 되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시간을 믿는 태도가 결국 판을 바꾼다는 것을. 조급함을 내려놓고 반복을 선택하십시오. 하루의 성과보다 쌓이는 시간을 보십시오. 노년의 힘은 속도가 아니라 깊이에서 나옵니다. 8. 비교하지 말고 기준을 새로 세워라.
비교는 조용히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친구의 자식이 더 잘 나가고 이웃의 집이 더 크고 다른 사람의 노후가 더 화려해 보일 때 마음이 흔들립니다. 비교는 망상을 키웁니다. 나는 뒤처졌다는 생각은 사실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그 해석이 반복되면 무지가 됩니다. 다사는 유배지에서 다른 이들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벼슬길에 오른 동료를 부러워하기보다 자신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비교 대신 기준을 세운 사람은 외부의 소음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수원에 사는 70이 새 장미자는 동창 모임에서 늘 위축되었습니다. 우리 애는 미국에 있어. 나는 아직도 사업을 해. 그런 말들이 이어질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하지? 어느 날 손녀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는 할머니가 만들어준 김치가 제일 좋아. 그 순간 장미자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기준은 남의 성취가 아니라 자신이 지켜온 삶이라는 것을. 이후 그는 비교를 멈추고 동네 아이들에게 요리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따뜻하게 불렀습니다. 남과의 강역을 재지 말고 당신의 기준을 세우십시오. 비교는 마음을 흔들고 기준은 마음을 씁니다. 흔들림을 줄이면 판은 자연히 달라집니다. 9. 고립을 두려워하지 말고 품격 있는 고독을 택하라. 사람은 무리에 속해야 안심합니다. 특히 노년에는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모임에도 나가고 불편한 관계도 끊지 못합니다. 그러나 무리 속에 있다고 해서 외롭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거짓된 관계는 오히려 마음을 소모시킵니다. 다사는 강진에서 고립되었지만 그 시간을 자기 수양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고립은 강요된 상태였지만 그는 그것을 품격 있는 고독으로 바꾸었습니다. 고독은 도망이 아니라 선택이 될 때 힘이 됩니다. 전주에 사는 75, 새 윤상철은 매주 모임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길마다 피곤했습니다. 누군가는 남의 흉을 보고 누군가는 돈 자랑을 했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함께 있는데도 외롭소. 어느 날 그는 모임을 줄이고 대신 새벽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혼자 걷는 시간이 처음엔 낯설었지만 점점 생각이 정리되었습니다. 몇 달 뒤 그는 필요한 사람만 만났습니다. 관계는 줄었지만 존중은 깊어졌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혼자 서는 힘이 있어야 함께 설 수 있다는 것을. 불편한 무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혼자의 시간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품격 있는 고독은 당신을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심을 더 또렷하게 합니다. 10. 변명하지 말고 삶의 방향을 보여라. 노년의 억울함은 종종 말로 쌓입니다.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아느냐는 설명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더 초라해집니다. 변명은 자신을 지키려는 본능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대의 판단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두려움은 무지를 낳고 무지는 또 다른 말을 부릅니다. 다사는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길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글과 삶으로 자신의 방향을 보여주었습니다. 방향이 분명한 사람은 해명하지 않아도 결국 드러납니다. 청주에 사는 71살 조문기는 자녀들과의 대화에서 자주 오해를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왜 늘 부정적으로 말씀하세요? 라는 말을 듣고 그는 화가 났습니다. 나는 너희를 걱정해서 그런 거다. 그러나 그 말은 설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말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대신 자신의 생활을 바꾸었습니다. 건강을 챙기고 집을 정리하고 매주 손주와 산책을 나갔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은 말보다 행동이 더 느껴집니다. 조문기는 깨달았습니다. 설명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로 자신을 방어하기보다 삶으로 자신을 증명하십시오. 방향이 또렷하면 오해는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10일. 후회에 머물지 말고 지금의 책임을 다하라. 노년에는 과거가 자주 떠오릅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후회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오래 붙들면 현재를 마비시킵니다. 후회는 과거를 바꾸지 못하면서도 현재를 갉아먹는 집착입니다. 다사는 유배의 원인을 탓하며 세월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책임을 다했습니다. 책임을 다하는 태도는 사람을 다시 습니다. 창원에 사는 68세 박성자는 젊은 시절 자녀에게 더 많은 시간을 쓰지 못한 것을 늘 후회했습니다. 내가 너무 일만 했어. 그 말은 반복될수록 스스로를 낮추었습니다. 어느 날 손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릴 때 뭐가 제일 재미있었어요? 그 질문에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손녀는 눈을 반짝였습니다. 박성자는 깨달았습니다. 과거를 자책하는 대신 지금 손녀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을. 후회는 줄어들고 현재는 단단해졌습니다. 지나간 선택을 되짚기보다 오늘의 책임을 분명히 하십시오. 책임은 마음을 세우고 후회는 마음을 흔듭니다. 12. 스스로를 낮추지 말고 품격을 지켜라.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당신을 함부로 대하려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다르다. 어르신은 잘 모르시잖아요. 이런 말들은 마음을 건드립니다. 그때 스스로를 낮추며 웃어넘기는 것이 편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낮춤은 자신을 가볍게 만드는 길입니다. 겸손은 스스로를 비우는 것이지 자신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산의 품격은 조용했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는 낮은 자리에서도 자신의 기준을 잃지 않았습니다. 강릉에 사는 73세 최현호는 가족 모임에서 자주 농담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옛날 사람이라 몰라요. 처음에는 웃어넘겼지만 마음이 쌓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내가 모르는 것도 있지만 내가 지켜온 것도 있다. 그 말은 길지 않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 이후로 가족들의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그는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을 낮추지 않았을 뿐입니다.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마십시오. 품격은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지키는 것입니다. 중심을 잃지 않는 태도가 결국 판을 바꿉니다. 13. 과시하지 말고 숨은 무게를 기르라. 노년이 되면 사람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지나온 성취를 과시하며 존재를 확인하려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조용히 내실을 다지며 무게를 기르는 길입니다. 과시는 잠시 박수를 부르지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과시는 탐욕과 연결되어 있고 탐욕은 결국 비교와 불안을 낳습니다. 다사는 학문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편지와 글 속에 담담히 자신의 생각을 쌓았습니다. 숨은 무게는 시간이 지나야 드러납니다. 말로 세운 성은 쉽게 무너지지만 축적으로 세운 산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울산에 사는 70세 정기호는 은퇴 후 동네 모임에서 자주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그때는 부장이었지. 처음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점점 대화는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손자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지금은 뭐가 제일 재미있어요? 그 질문이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 말을 줄이고 사진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뒤 그의 사진이 지역 전시회에 걸렸습니다. 사람들은 직함이 아닌 그의 작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과시가 아니라 축적이 자신을 다시 세운다는 것을. 드러내려 애쓰지 말고 쌓으십시오. 숨은 무게는 언젠가 자연히 드러납니다. 노년의 힘은 소리보다 깊이에서 나옵니다. 14. 상처를 되갚지 말고 품을 넓혀라 무시는 마음에 상처를 남깁니다. 그 상처는 때로 되갚고 싶은 충동으로 이어집니다. 나도 그때 그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그러나 되갚음은 잠시 속을 풀어줄 뿐 관계를 더 거칠게 만듭니다. 분노는 또 다른 분노를 부르고 그 고리는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타사는 모욕을 기록했지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다스리는 데 힘을 썼습니다. 품을 넓히는 태도는 약함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춘천에 사는 74세 김영숙은 며느리의 말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세대 방식은 요즘 안 맞아요. 그 말이 며칠 동안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말했습니다. 그냥 한마디 해버려. 그러나 김영숙은 시간을 두었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에게 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더 잘 살길 바란다. 그 한마디에 며느리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대화는 부드럽게 이어졌고 관계는 오히려 깊어졌습니다. 상처를 되갚지 않은 선택이 판을 바꾼 순간이었습니다. 즉각적인 반응을 멈추고 한 번 더 생각하십시오. 품을 넓히는 태도가 결국 당신의 중심을 지켜줍니다. 15. 마지막을 준비하되 오늘을 소홀히 하지 마라. 노년은 끝을 생각하게 합니다. 건강, 재산, 관계의 마무리를 고민합니다. 그러나 끝을 지나치게 의식하면 현재가 흐려집니다. 집착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시작됩니다. 타사는 생의 끝을 두려워하기보다 매일의 책임을 다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는 오늘 할 일을 미루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준비하되 오늘을 단단히 사는 태도가 결국 평안을 줍니다. 목포에 사는 76세 이만수는 매일 유언과 재산 정리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자녀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점점 불안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주치의가 말했습니다. 걱정은 줄이고 오늘 산책부터 하십시오. 그 말이 단순했지만 깊었습니다. 이만수는 매일 아침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걷는 동안 생각은 정리되었고 얼굴은 밝아졌습니다. 준비는 하되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끝을 생각하는 지혜는 필요하지만 오늘을 잃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미래를 준비하되 현재를 희생하지 마십시오. 오늘을 단단히 사는 태도가 마지막까지 당신을 지켜줍니다. 16. 인정받는 자리보다 흔들리지 않는 자리를 택하라. 사람은 본능적으로 중심에 서고 싶어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한때 중심이었던 기억이 더 또렷해집니다. 그래서 다시 주목받는 자리를 찾고 의견을 내고 존재를 드러내려 합니다. 그러나 중심에 서는 것과 중심을 지키는 것은 다릅니다. 인정받는 자리는 박수에 기대지만 흔들리지 않는 자리는 내면에 기대어 섭니다. 박수는 변덕스럽고 내면은 축적됩니다. 타사는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났지만 자신의 기준을 놓지 않았습니다. 자리를 빼앗겼으나 중심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가 세월을 건너 남는 힘을 만들었습니다. 안동에 사는 73세 서정호는 은퇴 후에도 각종 위원회에 참여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발언할 기회가 있어야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의가 끝나면 공허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꼭 앞에 서야만 편합니까? 그 질문이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그는 일부 자리를 내려놓고 대신 집 근처 작은 도서관에서 조용히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름이 크게 드러나지 않는 자리였지만 마음은 오히려 편안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떠들썩한 자리에서가 아니라 묵묵히 지키는 자리에서 다시 보았습니다. 주목받는 자리를 쫓기보다 당신이 흔들리지 않을 자리를 찾으십시오. 자리가 아니라 태도가 당신의 무게를 만듭니다. 17. 불안에 끌려가지 말고 판단을 늦추어라. 노년의 불안은 사소한 말에도 크게 반응합니다. 요즘 건강이 안 좋아 보인다는 한마디에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불안은 상상을 부풀리고 상상은 사실처럼 굳어집니다. 이때 즉시 판단을 내리면 그 판단이 또 다른 두려움을 만듭니다. 다사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소문과 비난 앞에서도 시간을 두고 살폈습니다. 판단을 늦추는 힘은 감정을 가라앉히는 기술입니다. 그 기술이 결국 판을 바꿉니다. 천안에 사는 70세 이경자는 친구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요즘 좀 예민해 보이네. 집에 돌아와 그는 혼자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가 정말 이상해졌나? 며칠 동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다시 친구를 만났을 때 물었습니다. 그날 왜 그렇게 말했어? 친구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냥 피곤해 보여서 걱정한 거야. 그제야 오해였다는 걸 알았습니다. 판단을 늦추지 않았다면 관계는 멀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바로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시간을 두고 확인하십시오. 늦춘 판단이 관계를 지키고 마음을 지킵니다. 18. 말수를 줄이고 기준을 또렷이 하라 말이 많아질수록 기준은 흐려집니다. 설명이 길어질수록 본질은 희미해집니다. 노년의 힘은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단호한 기준에서 나옵니다. 기준이 분명하면 말은 짧아지고 태도는 단단해집니다. 다산의 글은 길었지만 뜻은 분명했습니다. 그는 불필요한 말로 자신을 소모하지 않았습니다. 중심이 또렷하면 말은 절제됩니다. 제주에 사는 75세 강민호는 가족 모임에서 늘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서로의 말을 대신 설명하고 분위기를 맞추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오면 지쳐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말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그는 짧게 말했습니다.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다. 그 이상은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가족들은 스스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강민호는 알았습니다. 모든 상황을 해결하려는 말이 오히려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을. 말을 줄이고 기준을 분명히 하십시오. 당신이 어디까지 허용할지, 어디서 멈출지 정하십시오. 기준이 또렷하면 판은 조용히 바뀝니다. 19. 서운함을 오래 품지 말고 기대를 가볍게 하라. 노년의 마음을 가장 오래 괴롭히는 것은 서운함입니다. 자식이 연락을 자주 하지 않을 때, 친구가 예전처럼 찾아오지 않을 때, 사람은 마음속에서 기대를 붙듭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큽니다. 실망이 반복되면 서운함이 되고, 서운함은 점점 관계를 무겁게 만듭니다. 집착은 기대에서 시작됩니다. 기대를 당연하게 여기면 작은 어긋남도 상처가 됩니다. 다사는 인연을 소중히 여겼지만 붙들지는 않았습니다. 인연의 무게를 알았기에 억지로 끌어당기지 않았습니다. 가볍게 두는 태도가 오히려 오래 갑니다. 고양시에 사는 72세 한순자는 아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한 달에 한 번만 연락하는 것이 늘 서운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그 생각은 밤마다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동네 친구가 말했습니다. 기대가 크면 마음이 무거워. 그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 후 한순자는 연락을 기다리기보다 먼저 자신의 일정을 채웠습니다.
꽃꽂이 수업에 나가고 이웃과 산책을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지자 아들의 전화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아들은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목소리가 밝아졌네. 기대를 줄이자 관계가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서운함을 반복해서 되새기지 마십시오. 기대를 조금 내려놓으면 관계는 더 편안해집니다. 가볍게 두는 태도가 중심을 지켜줍니다. 20. 도움을 주되 자신을 소진하지 말라. 노년의 많은 이들이 여전히 누군가의 기둥이 되고 싶어 합니다. 자식에게, 친척에게, 친구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로 남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도움에도 경계가 필요합니다. 경계 없는 도움은 자신을 소진시키고 소진은 원망을 낳습니다. 탐욕은 돈을 더 가지려는 마음만이 아니라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은 욕심에서도 생깁니다. 다사는 제자를 가르쳤지만 자신의 수양을 놓지 않았습니다. 남을 돕는 일과 자신을 지키는 일은 함께 가야 합니다. 성남에 사는 69세 이명훈은 자녀의 사업을 돕기 위해 자신의 노후 자금을 일부 내어주었습니다. 아버지만 믿습니다. 라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사업이 어려워지자 그는 밤마다 불안해졌습니다. 그때 아내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무너지면 아무도 지켜주지 못해. 그 말에 이명훈은 경계를 세웠습니다. 추가 지원을 멈추고 자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네가 책임질 차례다. 처음엔 서운해했지만 결국 자녀는 스스로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명훈은 알았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선택이 오히려 관계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도움을 줄 때에도 한계를 정하십시오. 당신이 흔들리면 누구도 기대 설 수 없습니다. 중심을 지키는 도움만이 오래갑니다. 21. 작은 습관을 다듬어 큰 흐름을 바꾸라 파는 거대한 사건으로만 바뀌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늦게 자는 습관, 불평을 반복하는 말투, 건강을 미루는 태도. 이런 사소한 것들이 쌓여 인생의 방향을 만듭니다. 무지는 대단한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반복을 점검하지 않는 태도에서 생깁니다. 다사는 유배지에서도 매일 일정한 시간에 글을 썼습니다. 반복은 그를 무너지지 않게 지켰습니다. 작은 질서가 큰 혼란을 이깁니다. 전주에 사는 74세 최경수는 매일 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보며 잠을 설쳤습니다. 아침마다 몸이 무거웠고 짜증이 늘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건강검진 결과를 보고 결심했습니다. 밤 10시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마다 20분 걷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한 달이 지나자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가족들은 말했습니다. 요즘은 예전보다 여유로워 보여. 작은 습관이 마음의 흐름까지 바꾸고 있었습니다. 큰 변화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하루에 작은 질서를 세우십시오. 작은 습관이 쌓이면 판은 조용히 달라집니다. 22. 체면을 붙들지 말고 본질을 택하라. 노년이 되면 체면이 삶의 마지막 울타리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랜 세월 지켜온 이름과 평판, 남들이 보는 시선이 쉽게 내려놓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체면을 붙드는 마음에는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보이면 어쩌나 라는 생각은 판단을 흐리고 본질보다 겉모양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다사는 유배지에서 체면을 지킬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낮은 자리에서 본질을 택했습니다. 학문을 다듬고 스스로를 단련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체면은 잃었지만 본질은 깊어졌습니다. 서울 마포에 사는 70일 새 윤병수는 퇴직 후에도 늘 정장을 입고 외출했습니다. 어르신, 편하게 입으세요 라는 말에도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넘어졌을 때 주변 상인이 말했습니다. 옷은 멀쩡한데 몸은 괜찮으세요? 그 말이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옷차림을 바꾸고 대신 몸을 단단히 하는데 시간을 썼습니다. 체면을 내려놓자 움직임이 가벼워졌고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남의 시선보다 자신의 중심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겉모양을 지키려 애쓰지 말고 당신의 본질을 돌보십시오. 체면은 타인의 눈에 달려 있지만 본질은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23. 모든 일을 통제하려 하지 말고 맡길 줄 알라. 노년의 또 다른 고통은 통제에서 옵니다. 자녀의 선택, 손주의 교육, 가족의 재정까지 모두 걱정하게 됩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은 책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불안의 다른 얼굴입니다. 불안은 통제를 부르고 통제는 갈등을 낳습니다. 다사는 제자들을 가르쳤지만 그들의 인생을 대신 살지 않았습니다. 방향은 제시하되 선택은 맡겼습니다. 맡길 줄 아는 태도는 관계를 숨쉬게 합니다. 대전에 사는 70세 오정희는 딸의 육아 방식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는 말이 자주 나왔고 딸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어느 날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는 왜 나를 믿지 않아? 그 질문이 깊게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오정희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조언이 필요할 때만 말을 보태고 나머지는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딸은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통제를 내려놓자 관계는 오히려 가까워졌습니다. 모든 것을 붙들지 마십시오. 맡길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신뢰는 통제에서 나오지 않고 거리에서 자랍니다. 24. 자신을 미루지 말고 남은 시간을 존중하라. 많은 이들이 노년에도 자신을 뒤로 미룹니다. 자녀의 일, 가족의 행사, 주변의 부탁을 먼저 두고 자신의 바람은 나중으로 미룹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남은 날은 줄어듭니다. 자신을 계속 미루는 태도는 결국 스스로를 가볍게 여기는 일입니다. 다사는 유배지에서 누구를 탓하지 않고 주어진 시간을 자신의 수양에 썼습니다. 남은 시간을 존중하는 사람은 삶의 밀도를 높입니다. 부천에 사는 73세 김연자는 오랫동안 여행을 미뤄왔습니다. 나중에 가지 라는 말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생각했습니다. 언제가 나중이지? 다음 달 그는 작은 여행 가방을 챙겼습니다. 멀리 가지 않았지만 바닷가에서 맞은 바람은 오래 남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는 말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미루지 않겠다. 이후 그의 하루는 조금 더 단단해졌습니다. 당신의 시간을 남의 일 뒤에만 두지 마십시오. 남은 날을 존중하는 태도가 삶의 무게를 바꿉니다. 노년의 힘은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데서 시작됩니다. 25. 과거의 영광에 기대지 말고 오늘의 태도로 설아 노년의 위험은 과거에 머무는 데 있습니다. 한때의 직책, 성취, 명예는 분명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기대어 오늘을 살면 현재는 점점 비어갑니다. 과거는 자산이지만 집착이 되면 무게가 됩니다. 내가 예전에는 으로 시작하는 말은 잠시 존중을 얻을지 몰라도 오래 남지 않습니다. 다사는 벼슬을 잃은 뒤에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거의 자리 대신 현재의 수양으로 자신을 세웠습니다. 오늘의 태도가 내일의 무게를 만듭니다. 광주에 사는 72, 세 한도윤은 모임에서 늘 자신의 공적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의를 갖추어 들었지만 대화는 깊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요즘은 뭘 배우세요?
그 질문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서툴렀지만 붓을 잡는 시간이 그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몇 달 뒤, 그는 과거 대신 현재를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의 영광보다 오늘의 태도가 더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지나간 자리로 자신을 증명하지 마십시오. 오늘 무엇을 반복하고 있는지가 당신을 말해줍니다. 현재의 태도가 판을 바꿉니다. 26. 사소한 말에 휘둘리지 말고 침착함을 연습하라. 노년의 감정은 깊어집니다. 그래서 사소한 말도 크게 와닿습니다. 누군가의 농담, 무심한 표정, 짧은 답장 하나가 오래 남습니다. 그러나 모든 말에 의미를 부여하면 마음은 지칩니다. 분노는 작은 불씨에서 시작됩니다. 그 불씨를 키울지 지나가게 둘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다사는 모욕과 소문을 모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흘려보냈습니다. 침착함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연습으로 길러집니다. 의정부에 사는 70세 박영진은 아들의 짧은 문제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알겠어요. 라는 답장이 무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생각했습니다. 내가 귀찮은 존재가 되었나? 그러나 다음날 직접 만나보니 아들은 바쁜 일정 속에서 급히 보낸 문자였을 뿐이었습니다. 박영진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해석이 더 큰 상처를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이후 그는 즉각적인 판단을 줄이고 직접 확인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모든 말을 확대 해석하지 마십시오. 한 번 더 숨을 고르고 한 번 더 기다리십시오. 침착함이 관계를 지켜줍니다. 27. 남의 변화를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변하라.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자식이 먼저 변해야 한다. 세상이 달라져야 한다. 그러나 남의 변화를 기다리는 시간은 길고 그 사이 마음은 마릅니다. 변화는 바깥이 아니라 안에서 시작됩니다. 다사는 세상이 자신을 다시 불러주길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자신을 바꾸었습니다. 수양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부의 결단입니다. 스스로 달라질 때 주변의 흐름도 서서히 달라집니다. 청주에 사는 74세 김명자는 며느리와의 갈등이 반복되었습니다. 왜 나만 참아야 하나? 그 생각이 마음을 단단히 닫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 후 그는 말투를 부드럽게 바꾸고 지적 대신 질문을 던졌습니다. 네 생각은 어떠니? 처음엔 어색했지만 며느리의 표정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큰 사건은 없었지만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김명자는 알았습니다. 남을 바꾸려는 마음보다 자신을 다스리는 태도가 더 강하다는 것을. 변화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오늘 한 가지라도 당신의 태도를 바꾸십시오. 스스로 달라질 때 판은 조용히 움직입니다. 28. 쓸모를 증명하려 애쓰지 말고 존재로 서라. 노년의 깊은 두려움 중 하나는 나는 이제 쓸모가 없지 않은가라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은 말로 드러나지 않지만 행동을 조급하게 만듭니다. 자꾸 도움을 주려 하고 자꾸 조언을 하려 하고 자꾸 나서려 합니다. 쓸모를 증명하려는 마음은 선의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인정받고 싶은 갈망이 숨어 있습니다. 갈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서운함이 되고 서운함은 관계를 어둡게 만듭니다. 다사는 유배지에서 쓸모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존재로 서 있었습니다. 하루를 정돈하고 생각을 다듬고 글을 남겼습니다. 쓸모를 묻지 않고 존재를 다진 사람은 결국 오래 남습니다. 수원에 사는 71살 이태식은
자녀의 집에 갈 때마다 무언가를 사들고 갔습니다. 내가 아직 도움이 된다는 걸 보여줘야지. 그러나 어느 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냥 오셔도 괜찮아요. 그 말이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 빈손으로 찾아갔습니다. 그 대신 손주와 바닥에 앉아 블록을 쌓았습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았지만 함께 있는 시간이 깊어졌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쓸모를 증명하지 않아도 존재 자체가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 당신의 가치를 행동으로 과하게 입증하려 하지 마십시오. 조용히 서 있는 태도가 더 큰 무게를 가집니다. 존재로 서는 힘이 판을 바꿉니다. 29. 고집을 자존심으로 착각하지 말라. 세월이 길어질수록 생각은 단단해집니다. 경험이 많아질수록 확신도 강해집니다. 그러나 확신이 굳어지면 고집이 됩니다. 고집은 자존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두려움의 다른 이름입니다. 내가 틀릴 리 없다는 생각은 관계를 닫게 합니다. 다사는 자신의 학문을 깊이 믿었지만 늘 고쳤었습니다. 배우는 태도를 놓지 않았습니다. 진짜 자존심은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창원에 사는 73세 배정수는 건강 문제로 자녀에게 걱정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병원에 한 번 더 가보세요. 그는 화를 냈습니다.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아. 그러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결국 병원에 갔을 때 의사는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위험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구나. 이후 그는 자녀의 조언을 들을 줄 아는 태도를 배웠습니다. 관계는 부드러워졌고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고집을 자존심으로 포장하지 마십시오. 배우는 태도는 당신을 낮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심을 더 단단하게 합니다. 30. 마지막까지 품위를 지켜라. 그것이 노년의 힘이다. 노년의 힘은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태도의 깊이에서 나옵니다. 화를 크게 내지 않아도, 과시하지 않아도, 억울함을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품위는 반복된 선택에서 만들어집니다. 말을 삼키는 순간, 분노를 늦추는 순간, 기대를 줄이는 순간마다 중심은 단단해집니다. 다산이 남긴 것은 벼슬이 아니라 품격이었습니다. 그는 낮은 자리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조용한 힘이 세월을 넘어 남았습니다. 부산에 사는 76세 김창호는 동네에서 종종 무시를 당했습니다. 어르신은 이제 편히 쉬세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같은 시간에 동네를 돌며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누가 시킨 일은 아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저분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준다. 김창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는 증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중심을 지켰을 뿐입니다. 말로 이기려 하지 말고 태도로 서십시오. 품위를 잃지 않는 선택이 당신을 지켜줍니다. 노년의 힘은 조용히 판을 바꾸는 중심에서 나옵니다. 30일. 억지로 이해받으려 하지 말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만 곁에 두라. 나이가 들수록 가장 힘든 순간은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하느냐는 마음이 올라올 때입니다. 자녀도, 배우자도, 오래된 친구도 내 마음을 다 알 것이라 기대하지만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세상을 봅니다. 이해받으려 애쓰는 마음은 점점 말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질수록 오해는 더 깊어집니다. 이해는 설득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다사는 모든 사람에게 받아들여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뜻을 함께할 수 있는 이들과 깊게 나누고 그렇지 않은 인연에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이해받지 못함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오히려 자유로워집니다.
전주에 사는 74세 오상필은 아들과 정치 이야기를 할 때마다 다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옛 생각이에요 라는 말에 그는 화가 났습니다. 설명을 길게 할수록 대화는 싸움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말을 멈추었습니다. 우리는 생각이 다를 수 있다. 그 이후 정치 이야기는 줄었고 대신 함께 낚시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이해받지 못했지만 관계는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이해받을 필요는 없다는 것을. 모두에게 설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이해가 닿는 자리에서만 깊게 나누십시오. 억지로 넓히려는 관계는 소모를 낳습니다. 32. 섭섭함을 말로 쏟지 말고. 마음을 정돈하라. 섭섭함은 마음속에서 자주 반복됩니다. 왜 내게 그렇게 말했지? 왜 나를 먼저 생각하지 않았지? 이 생각은 반복될수록 분노로 변합니다. 말로 쏟아내면 잠시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 여파는 오래 남습니다. 다사는 감정을 바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감정이 가라앉은 뒤에야 움직였습니다. 마음을 정돈하는 시간이 있어야 말도 단단해집니다. 의정부에 사는 72 세박정년은 며느리의 작은 실수에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모임에서 공개적으로 말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루를 더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조용히 며느리를 불러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더 편했으면 좋겠다. 짧은 대화였지만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만약 즉각적으로 감정을 쏟았다면 관계는 멀어졌을 것입니다. 정돈된 말은 상처를 남기지 않습니다. 섭섭함이 올라올 때 바로 내뱉지 마십시오. 하루만 더 묵혀보십시오. 정돈된 마음이 관계를 지켜줍니다. 33. 조용히 물러날 줄 아는 사람이 결국 남는다. 모든 자리를 끝까지 붙들 필요는 없습니다. 노년이 되면 물러나는 법을 배워야 할 때가 옵니다. 그러나 물러남을 패배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자리를 지키는 것이 힘이라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다사는 억지로 복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때가 오지 않으면 기다렸고 때가 지나면 내려놓았습니다. 물러남은 포기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선택한 물러남은 품위를 남깁니다. 대구에 사는 75세 김동환은 동네 모임의 회장을 오랫동안 맡아왔습니다. 주변에서는 계속 맡아달라 했지만 그는 고민 끝에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이 해도 된다. 처음엔 허전했지만 점점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후임이 실수할 때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필요할 때만 조언을 건넸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내려와도 여전히 중심입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자리를 떠났지만 무게는 남아있다는 것을. 모든 것을 붙들지 마십시오. 물러날 때를 아는 태도가 더 큰 힘입니다. 조용히 물러난 사람의 중심은 오래 남습니다. 34.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시 일어서라. 노년의 또 다른 함정은 자기 연민입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이런 대우를 받나? 이 생각은 억울함과 섞여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자기 연민은 위로처럼 느껴지지만 오래 붙들면 스스로를 약한 존재로 규정하게 됩니다. 약함을 반복해서 되새기면 결국 행동도 약해집니다. 다사는 유배지에서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가혹했지만 그는 자신을 피해자로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배우는 자였고 여전히 기록하는 자였습니다. 자기 연민 대신 수양을 택한 선택이 그의 품격을 지켰습니다. 천안에 사는 73세 임순옥은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나는 이제 중심이 아니구나. 그 생각이 며칠을 따라다녔습니다. 집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뭘 더 하겠어. 그러다 우연히 동네 복지관에서 책 읽기 모임 공지를 보았습니다. 망설이다가 참석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점점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임 선생님 의견이 참 깊네요. 그 한마디에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불쌍한 존재로 머무르지 않고 한 걸음 내딛자 삶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자기 연민을 오래 품지 마십시오. 한 걸음만이라도 움직이십시오. 스스로를 다시 세우는 선택이 판을 바꿉니다. 35. 늙음을 한계로 두지 말고 깊이로 삼아라. 나이는 숫자이지만 태도는 선택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제는 늦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늦음은 속도의 문제이지 깊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젊음이 빠름이라면 노년은 기품입니다. 기품은 쉽게 흉내낼 수 없습니다. 다사는 유배지에서 이미 중년을 넘긴 나이였지만 그곳에서 가장 깊은 사유를 남겼습니다. 늙음을 이유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 덕분에 생각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부천에 사는 76, 새 박정우는 스마트폰 사용이 서툴러 손주에게 자주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려워 그 말이 서운했습니다. 그는 포기하려다 다시 시도했습니다. 매일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그는 손주에게 먼저 사진을 보내고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손주는 놀랐습니다. 할아버지, 대단해요. 박정우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느릴 뿐이지 못하는 건 아니다. 늙음을 한계로 두지 않자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나이를 이유로 자신을 묶지 마십시오. 깊이는 속도와 다릅니다. 늦더라도 꾸준히 나아가는 태도가 중심을 세웁니다. 36. 마지막까지 배우는 사람으로 남아라. 배움은 젊은 이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노년의 배움은 더 조용하고 깊습니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생각은 굳어지고 관계는 좁아집니다. 이제 다 안다는 생각은 무지의 시작입니다. 다사는 끝까지 읽고 쓰고 묻는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배우는 태도는 겸손을 지키고 겸손은 품격을 만듭니다. 강릉에 사는 74세 최은자는 매주 글쓰기 수업에 나갔습니다. 주변에서는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뭘 더 배워. 그러나 그녀는 웃었습니다. 배우지 않으면 마음이 마른다. 글을 쓰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고 새로운 친구를 만났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글에는 깊이가 있어요. 그 깊이는 나이에서 온 것이 아니라 배우려는 태도에서 왔습니다. 배움을 멈추지 마십시오. 마지막까지 배우는 사람은 마지막까지 단단합니다. 노년의 힘은 고집이 아니라 성장에서 나옵니다. 37. 타인의 시선에 매이지 말고 내면의 저울을 세워라. 노년의 삶을 흔드는 것은 큰 사건보다 작은 시선입니다. 요즘 왜 그렇게 변했어요? 라는 한마디, 어르신답지 않네요. 라는 농담 같은 말이 오래 남습니다. 타인의 시선은 보이지 않지만 마음을 조용히 끌어당깁니다. 시선에 매이면 판단의 기준이 흔들립니다. 다사는 유배지에서 수많은 평가를 받았지만 매번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저울로 스스로를 달았습니다. 옳고 그름을 외부의 소리에 맡기지 않았습니다. 내면의 저울이 또렷하면 시선은 그저 지나가는 바람이 됩니다. 서울 노원에 사는 72, 새 이정배는 동네 사람들의 말에 쉽게 흔들렸습니다. 요즘 너무 조용하시네요. 라는 말을 듣고 일부러 모임에 더 나갔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길에는 더 지쳤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무엇이 편안한가? 그 질문 이후 그는 외부의 반응보다 자신의 리듬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모임을 줄이고 대신 새벽 독서를 택했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말했지만 그의 얼굴은 더 안정되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타인의 저울이 아니라 자신의 저울이 중요하다는 것을. 사람들의 평가에 즉시 반응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기준으로 하루를 정리하십시오. 내면의 저울이 단단하면 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38. 지나간 갈등을 반복하지 말고 매듭을 지어라. 오래된 갈등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몇 년 전의 말, 몇 번의 오해가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사람은 같은 장면을 반복해 떠올리며 다시 화를 냅니다. 그러나 반복은 갈등을 더 단단히 묶습니다. 매듭을 짓지 않으면 관계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다사는 과거의 상처를 기록했지만 그 기록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듭을 짓고 다음 장을 열었습니다. 매듭은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붙들지 않는 선택입니다. 포항에 사는 75 새 장정화는 동생과의 오랜 오해를 품고 있었습니다. 명절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때 그 말만 아니었으면. 그러나 어느 해 그는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일은 이제 내려놓자. 길지 않은 통화였지만 오랜 긴장이 풀렸습니다. 이후 명절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매듭을 지은 선택이 공기를 바꾸었습니다. 지나간 말을 계속 되새기지 마십시오. 필요하다면 짧게 정리하고 더는 꺼내지 마십시오. 매듭을 지어야 다음 길이 열립니다. 39. 자신을 단단히 하되 마음을 닫지 말라. 노년의 중심은 단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단함이 곧 닫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처를 경험한 사람일수록 방어가 강해집니다. 이제는 기대하지 않는다는 말은 때로 보이지만 동시에 고립입니다. 다사는 고립된 상황에서도 마음을 완전히 닫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자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단단함과 유연함이 함께 갈 때 중심은 오래 갑니다. 광명에 사는 73세 서미자는 몇 번의 실망 이후 사람을 멀리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편하다. 그러나 혼자는 편했지만 깊은 고요는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작은 강연에 참석했습니다. 낯선 사람과 나눈 짧은 대화가 마음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닿지 않았을 때 삶이 다시 흐른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후 그는 사람을 무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한 사람씩 만났습니다. 중심은 지키되 마음은 닿지 않았습니다. 상처 때문에 모두를 밀어내지 마십시오. 단단하되 부드럽게, 거리를 두되 완전히 닿지 마십시오. 중심은 경계 속에서 더 또렷해집니다. 40. 인정에 목마르지 말고 스스로 만족하라. 노년의 삶에서 조용히 사람을 지치게 하는 것은 인정에 대한 갈증입니다. 누군가 잘하셨습니다 라고 말해주길 바라고 역시 다르시네요 라는 한마디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인정은 타인의 입에 달려있고 그 입은 언제든 닫힐 수 있습니다. 인정에 목마르면 작은 무시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다사는 세상의 박수를 받지 못한 시간에도 그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납득하는 삶을 택했습니다. 외부의 칭찬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에 부합하는 하루를 쌓았습니다. 만족은 남이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확인하는 태도에서 옵니다. 서울 구로에 사는 74 새 최병남은 봉사활동을 하며 은근히 칭찬을 기대했습니다. 누군가 어르신 덕분입니다 라고 말해주면 기뻤고 아무 말이 없으면 서운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그 질문 이후 그는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자신이 정한 약속을 지키는 것에 의미를 두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마음이 더 편해졌습니다. 인정이 줄어도 만족은 줄지 않았습니다. 남의 말 한마디에 하루를 맡기지 마십시오.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선택을 하십시오. 자기 만족이 중심을 단단하게 합니다. 41.
조용한 영향력을 키워라. 드러난 힘보다 오래 간다. 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드러난 힘과 조용한 힘입니다. 드러난 힘은 직함과 권위에서 오고 조용한 힘은 태도와 일관성에서 옵니다. 노년의 힘은 후자에 가깝습니다. 소리치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주변을 바꾸는 영향력입니다. 다사는 유배지에서 권력을 잃었지만 조용한 영향력을 키웠습니다. 그의 글은 세대를 건너 읽혔고 그의 사유는 사람들의 판단을 바꾸었습니다. 드러난 힘은 순간이지만 조용한 영향력은 축적입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76세 김상주는 아파트 관리 문제로 주민들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젊은 입주민들은 목소리를 높였고 그는 처음엔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대신 자료를 모으고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감정 대신 사실을 택했습니다. 회의가 거듭되자 사람들은 그의 말을 더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크게 외친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일관되게 준비하고 침착하게 말했을 뿐입니다. 조용한 태도가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눈에 띄는 힘을 좇지 마십시오. 반복과 일관성으로 영향력을 쌓으십시오. 조용한 힘이 결국 판을 바꿉니다. 42. 끝까지 자신을 놓지 말라. 그것이 모든 힘의 근원이다. 삶의 끝자락에 가까워질수록 사람은 무언가를 놓습니다. 자리도, 역할도, 관계도 변합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놓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입니다. 남을 위해 살았던 시간,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세월이 길수록 스스로를 잊기 쉽습니다. 다사는 유배지에서도 자신을 놓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빼앗겼지만 중심은 지켰습니다. 자신을 놓지 않는 태도가 모든 힘의 뿌리입니다. 부산 동네에 사는 78세 한정구는 오랫동안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자녀의 성공이 자신의 기쁨이었고 손주의 성장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문득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 질문은 오래 남았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혼자 산책하며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수첩에 자신의 생각을 적었습니다. 가족은 그대로였지만 그의 표정은 달라졌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잃지 않아야 관계도 건강하다는 것을. 마지막까지 자신을 붙들고 서십시오. 중심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 흐름을 바꿉니다. 노년의 힘은 말이 아니라 끝까지 자신을 놓지 않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43. 억지로 강해 보이려 하지 말고 조용히 단단해져라. 노년이 되면 약해 보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커집니다. 그래서 일부러 더 단호하게 말하고 더 강한 표정을 짓고 감정을 숨깁니다. 그러나 억지로 만든 강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안에서 흔들리면서 겉으로만 단단한 태도는 금이 가기 쉽습니다. 진짜 단단함은 소리 없이 자랍니다. 다사는 자신이 강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매일의 기록과 수양으로 스스로를 다졌습니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도 속이 단단하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인천 연수구에 사는 75세 박영수는 아플 때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괜찮다 는 말을 습관처럼 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강한 척하지 말고 그냥 말해. 그 말에 그는 처음으로 솔직해졌습니다. 병원에 가고 치료를 받으며 약해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억지 강함을 내려놓자 진짜 힘이 생겼습니다. 강해 보이려 애쓰지 마십시오. 조용히 자신을 돌보고 조용히 반복하십시오. 겉이 아니라 속이 단단해야 오래 갑니다. 44. 사소한 불평을 줄이고 감사의 눈을 키워라. 불평은 쉽게 입에 오릅니다. 날씨가 불편하고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세상이 달라졌다는 말이 반복됩니다. 작은 불평은 마음을 조금씩 어둡게 만듭니다. 불평이 습관이 되면 삶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다사는 유배지에서 환경을 탓하기보다 그 안에서 배울 것을 찾았습니다.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바꿀 때 생깁니다. 대전 서구에 사는 73세 정은이는 아침마다 무릎 통증을 불평했습니다. 왜 나만 이래? 라는 말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손녀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래도 같이 산책할 수 있잖아요. 그 말이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불평을 줄이고 걸을 수 있는 날에 감사했습니다. 통증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표정은 밝아졌습니다. 시선이 바뀌자 하루의 무게가 달라졌습니다. 사소한 불평을 줄이십시오. 대신 작은 감사 하나를 떠올리십시오. 감사는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힘입니다. 45. 말년을 준비하지 말고 매일을 준비하라. 많은 이들이 말년을 걱정합니다. 재산, 건강, 관계의 마무리를 고민합니다. 그러나 말년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이 쌓여 만들어집니다. 먼 미래를 두려워하는 대신 오늘의 질서를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사는 돌아갈 날을 계산하기보다 오늘 쓸 글을 고민했습니다. 하루를 준비하는 태도가 결국 인생을 준비하는 길입니다. 광주 북구에 사는 77세 이종만은 늘 앞으로가 걱정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다 건강 악화로 잠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병상에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내일을 준비했지 오늘을 준비하지 않았다. 퇴원 후 그는 하루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정리하고 일정한 시간에 걷고 저녁에는 기록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하루가 단단해졌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매일을 준비하는 사람이 결국 말년도 지킨다는 것을. 먼 훗날만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을 정돈하십시오. 하루를 준비하는 태도가 판을 바꿉니다. 46. 서두르지 말고 느림 속에서 깊어져라. 노년은 느려지는 시간입니다. 걸음이 느려지고 생각도 예전만큼 빠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급해집니다. 젊은 세대의 속도를 따라가려 애쓰고 뒤처지지 않으려 애를 씁니다. 그러나 느림은 결핍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빠름이 표면을 스친다면 느림은 깊이로 내려갑니다. 다사는 유배지의 고요한 시간 속에서 사유를 깊게 했습니다. 빠른 자리였다면 남기지 못했을 글을 느림 속에서 다듬었습니다. 속도가 줄어든 자리에 깊이가 자랍니다. 청주에 사는 74세 윤명숙은 손주와 대화를 나눌 때 자주 말을 놓쳤습니다. 손주는 빠르게 이야기했고 그녀는 답을 찾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말해서 더 잘 들려. 그 말에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느림을 부끄러워하던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이후 그는 급히 답하려 하지 않고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했습니다. 참 대화는 짧았지만 더 진해졌습니다. 느림이 오히려 관계를 깊게 만들었습니다. 속도를 줄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느림은 당신의 결함이 아닙니다. 깊어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47. 모든 것을 이해하려 하지 말고 받아들일 것을 가려라. 세상은 점점 복잡해지고 이해해야 할 일은 많아집니다. 기술, 문화, 생각이 빠르게 바뀝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려 애쓰다 보면 지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억지로 따라가려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다사는 시대를 읽었지만 모든 유행을 좇지 않았습니다. 그는 본질에 집중했습니다.
받아들일 것과 흘려보낼 것을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75세 이병철은 스마트 기기 사용이 늘 부담이었습니다. 손주는 새로운 기능을 설명했고 그는 모두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말했습니다. 이건 네가 더 잘 아니. 나는 기본만 알면 된다. 그 후 그는 필요한 기능만 익히고 나머지는 손주에게 맡겼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지 않아도 관계는 유지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붙들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필요한 것만 취하십시오. 가려내는 태도가 중심을 지켜줍니다. 48. 마지막까지 존중을 요구하지 말고 존중받을 태도를 지켜라. 존중은 요구한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나를 존중해달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그러나 존중은 말로 얻는 것이 아니라 태도로 쌓입니다. 다사는 자신의 처지를 이유로 존중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글과 태도로 스스로를 드러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존중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은 것이 아니라 자연히 느꼈습니다. 존중은 결과이지 명령이 아닙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78세 김상록은 가족 모임에서 자주 말했습니다. 나는 집안의 어른이다. 그러나 말이 반복될수록 효과는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말을 줄이고 먼저 경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손주의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가족들은 스스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참 중심이 있으세요. 존중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태도가 존중을 불렀습니다. 존중을 외치지 마십시오. 존중받을 태도를 반복하십시오. 노년의 힘은 요구가 아니라 일관성에서 나옵니다. 49. 고요를 두려워하지 말고 혼자 있는 시간을 길러라. 노년의 집은 때때로 조용합니다. 자녀는 각자의 삶을 살고 하루의 소음은 줄어듭니다. 그 고요가 낯설고 두려워 텔레비전을 켜고 괜히 전화를 돌립니다. 그러나 고요는 공허가 아니라 자신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소리가 사라진 자리에서 비로소 생각이 또렷해집니다. 다사는 유배지의 정막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고요 속에서 글을 쓰고 스스로를 다스렸습니다. 고요를 견딘 시간이 그의 사유를 깊게 만들었습니다. 전북 군산에 사는 75세 김정희는 남편을 떠나보낸 뒤 집이 너무 조용해 힘들었습니다. 밤이 되면 정막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라디오를 틀어놓고 잤지만 어느 날 끄고 앉아 있었습니다. 낯설었지만 천천히 자신의 생각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지나온 시간, 감사했던 순간, 아쉬웠던 기억을 적었습니다. 정막은 점점 두려움이 아니라 정리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마음을 단단히 세워주었습니다. 고요를 피하지 마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을 낭비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 시간이 당신의 중심을 더 깊게 만듭니다. 50. 스스로를 용서하라. 그래야 가벼워진다. 노년에는 스스로에게 엄격해지기 쉽습니다. 그때 더 잘했어야 했다.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해 떠올리며 자신을 꾸짖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일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계속 붙들면 마음만 무거워집니다. 타사는 실패와 좌절을 겪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다시 세우는 길을 택했습니다.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면 앞으로 나아갈 힘도 생기지 않습니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76세 이창호는 자녀에게 화를 냈던 일을 오래 후회했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다. 그 생각은 몇 년째 따라다녔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녀에게 솔직히 말했습니다. 그때는 내가 부족했다. 자녀는 담담히 답했습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그 순간 마음이 풀렸습니다. 자신을 용서하자
표정이 달라졌고 관계도 가벼워졌습니다. 스스로를 끝까지 벌하지 마십시오. 실수를 인정하고 거기서 멈추십시오. 용서는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위한 선택입니다. 50일. 끝까지 품위를 잃지 않는 사람이 결국 남는다. 삶은 길고 관계는 변합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태도입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억울함을 길게 늘어놓지 않고 남을 낮추지 않는 사람은 기억에 남습니다. 품위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를 삼키는 순간, 분노를 늦추는 선택, 기대를 줄이는 태도가 쌓여 만들어집니다. 다산이 남긴 것은 권력이 아니라 품격이었습니다. 낮은 자리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았던 그 태도가 세월을 넘어 전해졌습니다. 경남 진주에 사는 79세 박문수는 동네에서 종종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크게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같은 시간에 마을을 돌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누군가는 무심히 지나쳤지만 그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분은 늘 한결같다. 그는 큰일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끝까지 품위를 지켰을 뿐입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을 잃지 마십시오. 품위를 지키는 선택이 당신을 남게 합니다. 노년의 힘은 말이 아니라 중심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은 결국 한 줄로 모입니다. 억울함을 설명하려 애쓰지 말고 스스로를 다스리라는 것. 무시를 바로잡겠다고 소리를 높이기보다 자신의 중심을 더 단단히 세우라는 것입니다. 유배지의 고요 속에서 그는 세상을 향해 외치지 않았지만 스스로를 낮추지 않았고 그 절제된 태도가 오히려 시대를 바꾸는 힘이 되었습니다. 노년의 힘은 앞에 서서 증명하는 데 있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축적하는 데 있습니다. 말이 적어질수록 무게는 깊어지고 반응을 늦출수록 판은 조용히 이동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누군가의 시선 앞에서 자신을 설명하기보다 오늘 하루의 태도를 정돈해 보시겠습니까? 분노를 한번 늦추고 기대를 조금 내려놓고 당신의 기준을 다시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 당신의 품위를 지키고 결국 세상의 흐름을 바꿀 것입니다. 이 시간이 마음의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고요히 공감의 표시를 남겨주시고 삶의 중심을 지키는 이 여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이 아닌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